한 기자에게 나쁜 삐들이라고 했나 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분노와 초조의 반반.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일주일째인데요. 광복 행보 일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고 있지만 글쎄 여전히 기대감은 많이 꺾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황당했던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어렵지만 또 쉬울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연설을 많이 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기문! 지금 어느 분이 반기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았습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다른 일이 없으면 진짜 볼런티어로라도 나가서 한번 세계에 어려운 데도 다녀보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한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호텔에서 아주 그야말로 5스타, 4스타 호텔에서 머물면서 하다가 요즘 그야말로 온돌방에서 화장실도 또 하나뿐이 없는 이런 데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잠을 자고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이 얘기해도 분명히 할게요. 그 뉴욕에서 오래 있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약간의 그런 것 애교를 좀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악의를 가진 적이다. 한국당 밟은 지 일주일 됐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지금 시적절하냐. 대권 후보로서 예전에 대통령이 했던 말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시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준비 없이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불쑥 가서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가서는 왜 갑니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내가 메신저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얘기하러 가는데 그냥 가서 악수하고 마이크 잡고 나 뉴욕에서 10년 총장하다 왔어 이러고 하려고 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젊어서 그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취업하기가 힘든가? 왜 그 정유라는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그 특혜 입학하고 하는데 절차의 불공정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나 손해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여학생들이 혹시나 시집을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출산해서 보육하고 사회적인 워킹맘으로서 연락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점수가 깎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 발언이에요. 나쁜 X들이란 발언인데 반기문 전 총장 국내 정치에는 조금 미숙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저 발언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거 나가면은 굉장히 곤란스러울 텐데, 곤란하실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1일 1구설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구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한일 위안부 협상이 끝나온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좋은 협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또 뭐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니까 왜 기자들이 이제 입장을 바꿨느냐 이걸 끈질기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물어보는데 그 기자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옆에 이제 대변인인가 있을 때 그냥 사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는데 발언 내용이 이 사람들이 와서 위안부 문제만 물어본다. 내가 마치 역사에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이러면서 나쁜 X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기자의 녹취가 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더 파문이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방 총장이 약간 좀 들어오자마자 검증대위에서 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렇게까지 뭐 기자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걸 별로 안 겪어봤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반 총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설거지 많이 하면 뭐 그릇도 많이 깬다는 얘기 하는 것처럼 구설이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좀 주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간단하게 하나 더 붙이자면 공항철도 찼을 때 이렇게 매표 발권기인가요? 거기 가서 10,000원짜리 2장 넣으려고 그러다가 또 그거 논란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프랑스 가서 지하철 타도 가서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가서 발권기를 하는데 왜 외국을 사례를 듣냐 예.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하거나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최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다른 언론 속보에는 뭐 대통령도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고 저 속보에는 이제 대통령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내용은 저거군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차명 전화로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고 대통령도 저 얘기입니다.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실 이미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 집에서 여러 가지 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차명폰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대포폰이 되겠죠.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명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해서 벌금형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취지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이른바 비선과의 어떤 연락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 상세한 물증이 나올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 얘기 쭉 하려고 그랬더니 정호성 전 비서관 네. 얘기가 너무 이슈가 돼서 이종훈 박사님. 예. 아니 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부터 좀 많이 내려놓은 듯한 이제 하나둘씩 본인의 얘기를 꺼내는데 대통령도 차명폰 썼다. 이거는 좀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뭐 추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워낙 많은 그 대포폰을 들고 있었고 최순실 씨도 워낙 많은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이 대포폰 가지고 주로 통화를 하지 않았겠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대포폰을 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최순실 씨 그 대포폰으로 연락이 오면 대통령에게 바꿔주거나 이런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폰 관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얘기로 봐서는 대통령이 따로 또 그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명폰 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아시지만 비화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도청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뭐 어떤 나라 어떤 정보기관에 이 도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화폰을 쓰는 겁니다. 철저히 그것도 국정원이 다 검증을 다 해서 안 되는 거 확실하고 도청 안 되는 거 확실한 게 확인된 전화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포폰을 사용했다. 대포폰은 도청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포폰 다 도청됩니다. 정보기관 다 도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국가 안보 차원, 국가 보안 차원에서도 대통령 워낙 중요한 그 보안 사안을 많이 다루는 분이 대포폰 절대 안 쓰는 거를 썼다. 저건 심각하죠, 사실. 예, 역대 대통령의 경우가 참 궁금한데 만약에 기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포폰을 썼다면 박 대통령이 차명폰 쓴 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비화폰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든가 직원들도 전부 다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도 마음대로 못 갈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폰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폰을 사용하면 도감청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특히 대통령 전화 같은 경우에 뭐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쏘면 그 전파를 통해서 다시 전파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해서 그걸 또 다시 또 도감청이 가능한 기술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만약에 대포폰을 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의만 박힌 대포폰을 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포폰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대포폰을 썼다 그러면 이건 말이도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검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브리핑이 하고 있고요. 속보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언이 이제부터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